9월의 마지막 날 시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3분기 마지막 날이 되겠죠. 한번 시장, 3분기의 시장 한번 돌아보고요. 4분기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분기 핵심은 뭐니 해도 외국인 수급이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핵심 변수 2가지 꼽아봤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 정치 변수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큰 그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지금 돌아보죠. 3분기 시장의 핵심은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요. 상반기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10.6조 원 순매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들어서면서 3분기의 누적 순매수 11조 원을 넘어서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 약간 4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 3분기의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의 핵심 돌아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상황 좀 생각해보면 외국인의 수급에 변화가 생긴다면 지금과 같은 3분기에 우리가 봐왔었던 그런 시장의 양상은 조금은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 외국인들 주로 경기 민감 그리고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샀었다라는 것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4분기 핵심은 뭘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주목할 변수 2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3분기에 이어서 역시 외국인의 수급 계속 우리가 봐야 될 매우 중요한 핵심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한 가지 더 더해져서 생각할 부분은 펀더멘탈이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 부분이다라는 것. 밸류에이션의 매칭 과정, 밸류에이션의 갭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그 밸류에이션을 메꿔줄 수 있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요. 4분기 주목 변수는 수급과 펀더멘탈이라.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가장 줄 수 있는 변동 요인, 그 부분은 원화 환율의 방향성일 것이고요. 기업들의 실적을 중심으로 한 펀더멘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먼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화 환율의 방향성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화의 강세도 강세지만요. 지금 현재 상황, 글로벌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원화의 강세보다는 달러의 약세 기조. 2가지 상관적으로 상대적으로 관계가 매우 큰 거죠. 근데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화의 강세보다는 오히려 달러의 약세 쪽에 외국인들의 배팅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쪽 좀 자세히 살펴보죠. 실적 전망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은 2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듯합니다. 첫 번째는 모멘텀 관점, 2번째는 밸류에이션 관점입니다. 모멘텀 관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화율의 관점입니다. 실적의 상승, 실적의 개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단은 기저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것. 따라서 늘어난 업종은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처음에는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점차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적 개선보다 더 나은 실적 개선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약간 숫자의 노름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지만요. 하지만 시장,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꼭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째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일단 기대치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실적이 이제는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여기서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와준다면 그 밸류에이션 공허함에 빠지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 분명히 잠정한다는 것. 그렇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과 밸류에이션, 펀더멘탈의 관점, 결국은
실적이 그 키를 쥐고 있다는 거 놓쳐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정치 변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죠. 예산안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부채 한도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D-1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안에 통과냐 안 통과냐의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바마 케어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산안 통과가 내일까지는 상당 부분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 역시 염두에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 그것보다는요 조금은 더 부채 한도 쪽에 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지난 5월에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한 5천억 달러 정도 증액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시퀘스터는 발동 중에 있고요. 이 부분 자체가 이번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 내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 10월 중순경 정도면 그때 상한선으로 설정했던 16.7조 원 거의 도달이 되면서 이제는 채무도 변제할 수 없는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대한 우려가 이 부분들 어느 쪽에 더 시장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나리오인데 단기화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장기화될 것이냐. 일단 단기화 끝나기를 시장은 바라고 있죠. 단기화에 끝나게 되면 일시적인 어떤 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만 작용할 뿐이지. 오히려 이제 그 장기화가 된다면 전체적인 미국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 지금 현재 미국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부 예산의 규모, 정부 지출의 비중은 약 한 15% 내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레이건 시절, 부시 시절에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축소해 있는 부분이긴 사실입니다만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부의 지출 부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정부 지출이 부채 한도에 맞닥뜨려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예산안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계속 계속 떠돌기만 한다면 문제는 지출 쪽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미국의 GDP 규모 올해 한 2%, 2.3% 예상을 하고 있죠. 전망을 하고 있죠. 이 부분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시장의 어떤 그 변화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힌트 여러분 10년물 금리 지금 2.65% 정도 수준의 안정은 일단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이 부분 우리 시장 내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항상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금 가격에 큰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금 가격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 우리 시장의 어떤 그 대선세, 어떤 그 2천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2천선 이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힌트가 제공된다는 건 금 가격의 하향 안정세다라는 것. 이 부분,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9월 말, 9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마감을 해보고요. 4분기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4분기 우리 시장 내에 가장 크게 결정을 미칠 변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신증권 오승훈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얘기 자세하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